넌 평생 걸레질이나 해라! 박 주방장의 독설이 부산 해운대 특급 호텔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27살 김지우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죠. 매일 반복되는 모욕과 조롱 속에서도 어머니 병원비를 위해 참아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을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호텔 회장 한도윤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청년의 모습에서 잊을 수 없는 과거가 되살아났죠. 그리고 마침내 회장이 내린 충격적인 결정이 호텔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특급 호텔의 화려한 대리석 로비 아래 지하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청소실이 있었어요. 낡은 청소 도구들과 눅눅한 공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김지우는 오늘도 새벽 5시부터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나, 3층 화장실 다시 가서 닦아와. 선배 청소부 정수가 귀찮다는 듯이 말했죠. 벌써 세 번째 같은 짓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겁게 낡은 걸레를 들었어요. 27살 청년의 손은 이미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손톱 사이사이에는 지워지지 않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저놈은 맨날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해. 바보 같지 않냐? 좀 거절할 줄도 알아야지. 동료 청소부들이 뒤에서 킥킥거렸지만 지우는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거든요. 지훈이는 진짜 신기해. 아무리 갈고도 꿀먹은 벙어리야. 엄마가 청소부라서 자식도 청소부 기질이 있나 봐. 하, 혈통은 못 속이지. 지우는 계단을 오르며 가슴속 울분을 삼켰어요. 매일 듣는 말들이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정장을 빼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호텔을 소유한 회장 한도윤이었죠. 그의 등장만으로도 복도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회장님 나오셨다. 빨리 정리해. 인사 준비하고 자세 똑바로 해. 청소 도구들 구석에 정리하고 직원들이 바삐 움직이며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화장실 청소 중이라 멀리서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저기 청소하는 청년은 누구인가요? 도윤이 최 비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독 그 청년에게 시선이 머물렀어요. 청소부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작년 봄부터 근무하고 있어요. 김지훈이라고 했나? 도윤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그 성씨가 뭔가 특별하게 들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성실한 직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나이는 얼마나 되죠? 27살입니다. 27. 도윤은 지훈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의 옆모습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특히 코끝의 선이 누군가를 닮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머니 성함은 이선영이라고 해요. 순간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선영이라는 이름이 가슴 깊숙한 곳에 기억을 건드렸거든요.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파오는 것 같았어요. 혹시 그 어머니 나이는 5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지훈을 바라봤어요. 청년의 눈매와 코끝,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 누군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바로 20년 전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을 말이죠. 회장님 괜찮으시죠? 얼굴이 창백해 보이시는데 최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점검 계속하자.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 그리고 만약 그때 아이가 있었다면 딱 저 나이일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거든요. 한편 주방에서는 박 주방장이 지훈을 호되게 꾸짖고 있었습니다. 야, 김지훈.
이게 뭐야? 바닥에 물기가 그대로 있잖아. 주방장의 목소리는 주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닦겠습니다. 지훈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사과했어요. 제대로 안 할 거면 집에나 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돼. 정말 죄송합니다.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넌 평생 걸레질이나 해라. 다른 건 꿈도 꾸지 마. 내 주제를 알아야지. 주방장의 독한 말에 주변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조리사 김 씨가 끼어들었죠. 주방장님 말이 맞아요. 지훈이는 청소가 천직인 것 같아요. 맞아. 다른 건 할 줄 아는 것도 없잖아. 어머니도 평생 그런 일 하셨다면서요. 직원들의 수군거림에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꾹 참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쟤 진짜 바보 같지 않아. 저렇게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해. 맞아. 좀 대들 줄도 알아야지. 너무 착해서 문제야. 엄마가 청소부라서 자식도 청소부 DNA가 있나 봐. 직원들의 놀림이 이어졌지만 지우는 묵묵히 걸레질을 이어갔어요. 한 달에 받는 130만 원이라는 작은 월급이라도 어머니 병원비에는 절실했거든요. 그때 웨이터 하나가 실수로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죠. 이런, 미안해 지훈아. 이것 좀 치워줘. 네, 바로 하겠습니다. 지훈이 빗자루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유리 조각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조심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웨이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런 거 치우는 게 제 일이잖아요. 그런데 유리 조각 하나가 지훈의 손을 스쳤어요. 순간 피가 흘렀죠. 어머, 다쳤네. 괜찮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지훈은 상처에 휴지를 대고 계속 청소했어요. 하지만 박 주방장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야, 피 흘리면서 청소하면 어떡해. 지저분하게. 죄송합니다. 정말 한심해. 그것도 제대로 못 치우냐. 지훈은 더 빨리 손을 움직였어요. 상처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이선영의 사진이 나왔죠. 그때의 추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선영아, 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도윤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20년 전 가문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그 여인,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첫사랑이었거든요. 혹시 그때 아이가 있었다면. 도윤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헤어지기 전 선영이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때 선영의 표정이 이상했었어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죠. 내가 너무 성급하게 헤어지자고 했나? 도윤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만약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선영이 하고 싶었던 말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요. 내일 그 청년을 다시 봐야겠어. 한편 지우는 어머니와 함께 좁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에서 파란 불꽃이 약하게 타올랐어요. 아들아, 오늘 일은 어땠어?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훈의 손에 붙어 있는 밴드를 보고 있었죠. 괜찮았어요, 어머니. 별일 없었어요. 지훈은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손은 왜 다쳤어? 아, 이건 그냥 실수로. 괜찮아요. 우리 지훈이가 고생이 많지. 선영은 아들의 거친 손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다니까요. 어머니 병원은 언제 가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 가야 해. 관절 주사 맞으러. 돈 걱정은 마세요. 제가 다 벌어드릴게요. 지훈의 다짐을 들으며 선영은 눈물이 글썽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훈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어머니는 저한테 최고예요. 내가 이렇게 착해서 엄마가 더 미안하다. 어머니, 저는 행복해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지훈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비록 남들이 무시하고 조롱해도 어머니의 사랑만은 확실했거든요. 우리 지훈이가 언젠가는 큰 사람이 될 거야. 어머니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때 선영은 오래된 비밀이 떠올랐어요. 지훈의 아버지에 대한 진실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훈아, 엄마가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뭔데요? 아니야, 괜찮아. 언젠가 때가 되면 얘기할게. 선영은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김지훈이라는 청년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나이도 그렇고 어머니 이름도 그렇고 무엇보다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최 비서한테 개인 신상을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해야겠어.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저 바다를 보며 선영과 함께 걸었던 추억이 떠올랐어요. 만약 정말 내 아들이라면. 그 순간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부성애가 꿈틀거렸거든요. 27년 동안 내 아들인 줄도 모르고. 도윤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만약 정말 지훈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내일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어. 도윤은 그렇게 다짐하며 길고 긴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도윤은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나 곧바로 최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지훈이라는 청소부에 대해 아주 자세히 조사해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가족관계, 출생신고서, 어머니의 과거 이력, 살아온 환경까지 모든 걸 알아봐. 빠뜨리는 거 없이. 최 비서는 회장의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밀리에 진행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오늘 중으로. 급한 일이야. 알겠습니다. 몇 시간 뒤 도윤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조사보고서가 놓였습니다. 최 비서는 사설탐정까지 동원해서 상세한 자료를 모았어요. 회장님, 보고서 완성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김지훈의 출생신고서가 가장 위에 있었죠. 아버지란에는 확실히 공란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미상이라고 되어 있네. 네, 그리고 어머니 이선영 씨는 현재 여러 파트타임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선영이라는 이름, 그리고 나이까지 모든 게 일치했거든요. 혹시 과거 직업 이력은 어떻게 되나? 25년 전에는 롯데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했다고 나와 있어요. 롯데백화점. 도윤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이선영을 만났던 곳이 바로 그 백화점이었거든요.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아름다운 여직원이었죠. 더 자세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나? 현재 무릎 관절염과 고혈압으로 치료받고 있고 의료비 부담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월세도 밀린 상태예요. 도윤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니요. 아들 지훈 씨는 어떤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일하다가 현재 저희 호텔에 정착했어요. 성격은 어떤 편이라고 나와 있나? 매우 성실하고 참을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극적이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성격이에요. 도윤은 보고서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 정말 수고했어. 회장님, 혹시 이 청년과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아니야.
그냥 직원 관리 차원에서 물어본 거야.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상황이 일치했거든요. 한편 지하 청소실에서는 지훈이 동료들의 더욱 심한 놀림을 받고 있었어요. 지훈아, 너 어제 손 다쳤다며. 동료 청소부 정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네, 조금요. 유리 조각 치우다가 다쳤다면서. 정말 바보 같아. 조심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너 진짜 바보지. 주방장이 그렇게 갈구는데도 가만히 있어. 일이니까 참아야죠. 나 같으면 진작 때려치웠어. 너는 왜 그렇게 당하고만 살아?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때려치우고 싶어도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그럴 수 없었거든요. 여기서 나가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 자존심으로 밥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지훈의 솔직한 대답에 동료들이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때 또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죠. 지훈이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면서. 네, 관절염이 심하셔서요. 그래서 너가 벌어야 하는구나. 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도 너무 당하고만 살지는 마. 가끔은 대들 줄도 알아야 해. 동료의 조언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그때 주방에서 박 주방장의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지훈, 당장 여기 와. 지훈이 급히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주방장은 평소보다 더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바닥이 이 모양이야.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훈이 바닥을 살펴봤지만 별다른 문제를 찾을 수 없었어요. 확인할 게 뭐 있어. 내가 대충 한 것 뻔하잖아. 주방장이 지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내 같은 놈이 이 호텔에 있다는 게 정말 수치야. 주변 직원들이 웃음을 참으며 지켜봤어요. 누구도 지훈을 도우려 하지 않았죠. 평생 걸레질이나 해라. 다른 꿈은 꾸지도 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주방장의 모욕적인 말에 지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때 조리사 김 씨가 끼어들었어요. 주방장님 말이 맞아요. 지훈이는 원래 그런 일 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맞아. 어머니도 그런 일 하시니까 유전인가 봐. 유전자는 못 속이죠. 직원들의 조롱이 이어졌지만 지훈은 묵묵히 일했어요. 도윤은 복도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의심하는 아들이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저 자식들이 감히. 도윤의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어 참았습니다. 그때 웨이터 하나가 실수로 뜨거운 국물을 지훈의 팔에 쏟았어요. 이런, 미안해 지훈아. 괜찮아요. 지훈이 화상 부위를 찬물로 식히며 말했어요. 아픈데 어떻게 괜찮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래야 해요. 하지만 박 주방장은 오히려 짜증을 냈어요. 아이고, 일은 언제 하려고 그래. 빨리 치우고 계속해. 네, 알겠습니다. 지훈은 아픈 팔을 감싸고 계속 일했어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날 밤 지훈은 어머니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또다시 숨겼어요. 오늘도 별일 없었어요, 어머니. 팔은 왜 빨갛게 됐어? 다친 거야. 선영이 아들의 화상 부위를 보며 걱정했어요. 이건 그냥 뜨거운 물에 살짝 데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다. 선영은 지훈의 거친 손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상처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지훈아, 엄마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너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자랐어요.
내가 너무 착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건 아닐까? 선영은 아들이 직장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전 강해요. 어머니가 키워주신 덕분에. 지훈은 웃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언젠가는 정말 인정받을 날이 올 거야. 어머니 말이 꼭 맞을 거예요. 하지만 지훈도 속으로는 매일 당하는 무시와 조롱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어머니, 내일 병원 가시는 거 맞죠? 응, 주사 맞으러 가야 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일해야지. 혼자 갈 수 있어. 걱정 마세요. 반차 내고 모셔다 드릴게요. 지훈의 효심에 선영은 눈물이 글썽했어요. 도윤은 그날 밤 서재에서 옛 일기장을 뒤적였어요. 이선영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때 선영이가 정말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 헤어지기 직전 선영의 망설이는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뭔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던 그 순간 말이죠. 혹시 그때 임신 사실을 말하려던 건 아닐까? 도윤은 가슴이 뛰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은 27년 넘게 아들을 버려둔 채 살았던 거죠. 내가 너무 성급했나?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도윤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때 가문이 압력에 굴복해서 성급하게 헤어지자고 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내일 직접 확인해야겠어. 도윤은 그렇게 결심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는 해운대 야경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호텔에 도착해서 일부러 주방 쪽으로 점검을 나갔습니다. 김지훈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오늘 주방 위생 상태는 어떤가요? 도윤이 박 주방장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시선은 계속 지훈을 찾고 있었죠. 완벽합니다, 회장님. 항상 최고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주방장은 아첨하듯 웃었죠. 평소와 달리 과도하게 친절했어요. 직원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때 지훈이 무거운 쓰레기통을 끌고 지나갔어요. 어제 입은 화상 때문에 팔을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도윤은 청년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저 청소부는 일을 제대로 하나요? 도윤이 지훈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걔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요. 특별할 건 없어요. 주방장이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성격은 어떤 편인가요? 너무 얌전해서 재미없어요. 말대꾸도 안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그런가요? 도윤은 지훈의 성격이 어린 시절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지훈이 실수로 걸레를 떨어뜨렸어요. 화상 입은 팔이 아파서 제대로 잡지 못한 거였죠. 야, 김지훈. 뭐 하는 거야? 박 주방장이 큰 소리로 호통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훈이 급히 걸레를 주었어요. 팔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죠. 정신 좀 차려. 회장님 앞에서 실수하면 어떡해.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넌 정말 한심해. 집안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거야. 주방장의 말에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안 교육이라는 말이 특히 거슬렸어요. 집안 교육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도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더 꼼꼼히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주방장이 급히 당황하며 말을 바꿨죠. 도윤은 지훈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청년이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이선영의 어린 시절 모습이 확실히 겹쳐 보였거든요. 이름이 김지훈이라고 했죠. 도윤이 직접 지훈에게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훈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 순간 도윤과 지훈의 눈이 마주쳤죠. 도윤은 그 눈빛에서 확실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어머니는 건강하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훈이 당황했어요. 아, 네. 조금 편찮으시긴 하지만 어떤 병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관절염이요. 오래 앓고 계세요. 도윤은 마음이 아팠어요. 이선영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니 견딜 수 없었거든요.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나요? 제가 벌어서 해드리고 있어요. 지훈의 대답에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만약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지훈이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아서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수고하세요. 도윤은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 주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지훈 생각뿐이었어요. 분명히 내 아들이야. 틀림없어. 도윤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일치했거든요. 그날 오후 지훈은 식당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흘린 음식 찌꺼기를 치우고 바닥을 닦는 일이었죠. 화상 입은 팔 때문에 평소보다 더 힘들었어요. 지훈아, 저기 구석 테이블도 깨끗하게 닦아. 선배가 귀찮다는 듯 시켰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훈이 테이블로 향하는데 박 주방장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청소하라고 해서요. 너 때문에 우리 호텔 품격이 떨어진다니까. 주방장이 지훈을 째려보며 말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실력이 늘어나나. 내 주제나 알아야지. 주제요. 넌 평생 바닥이나 닦는 거야. 다른 건 절대 꿈도 꾸지 마. 주방장의 독설에 지훈의 얼굴이 상기됐어요. 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훈이 처음으로 조금 대들듯 말했어요. 최선? 웃기지 마. 내 어머니도 평생 청소부였잖아. 그 말에 지훈의 눈빛이 확실히 변했어요. 어머니 말씀은 하지 마세요. 어머니 말씀.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기분 나빠. 어머니는 저를 키우려고 온갖 일을 다 하셨어요. 지훈이 목소리를 높이며 맞섰어요. 어머니 욕은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청소부 자식은 어쩔 수 없이 청소부야. 이게 현실이야. 주방장이 더욱 비웃었죠. 저희 어머니를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 하하, 그럼 뭐 대단한 집안인 줄 알았나? 주변 직원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조리사들과 웨이터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지훈이가 처음으로 대드네. 신기하다. 평소에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도 현실은 안 바뀌지. 직원들의 조롱이 이어졌어요.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도윤이 식당 입구에 나타났어요. 직원들의 웃음소리와 소란에 이끌려온 거였죠. 무슨 일이죠? 도윤의 목소리에 모든 소음이 순간 멈췄어요. 직원들이 얼어붙었죠. 아, 회장님. 정말 별일 아닙니다. 박 주방장이 급히 변명했어요. 별일이 아니라니요. 뭔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그냥 청소부가 건방지게 굴어서 훈계를 좀 했을 뿐이에요. 건방지게 굴었다고요. 어떻게요? 청소부 주제에 말대꾸를 해서요. 청소부 주제라고 하셨나요? 도윤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주방장이 당황하기 시작했죠.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어머니 욕까지 하던데. 도윤이 정확히 지적했어요. 그때 지훈이 끼어들었어요. 괜찮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도윤이 지훈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은 청년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내일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윤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다가왔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날 저녁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선영의 현재 주소를 알아내서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회장님, 정말 직접 가시는 건가요? 최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꼭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 혼자 가겠어. 혹시 위험한 일은 아닌가요? 아니야, 개인적인 일이야. 도윤은 검은색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서 부산 외곽의 낡은 주택가로 향했어요. 화려한 해운대 호텔과는 정반대의 동네였죠. 골목길은 좁았고 가로등도 몇 개 없었어요.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구나. 도윤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빨래가 곳곳에 널려 있었죠. 주소를 찾아 계단을 올라가는데 문득 한 여성이 아래층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바로 이선영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선영아.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어머, 도윤 씨. 선영은 깜짝 놀라며 도윤을 바라봤어요. 20년 만에 재회였거든요. 갑자기 어떻게 이런 곳까지.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 여기서는 곤란해요. 이웃들이 다 봐요. 선영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럼 어디서 얘기할까?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거기로 가요. 둘은 골목을 나와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낡은 간판에 꿈터 카페라고 적혀 있었죠. 카페 안은 조용했어요. 구석자리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커피 한잔 할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영이 손사래를 쳤어요. 그냥 마셔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도윤이 커피 2잔을 주문했어요. 지훈이 얘기를 하러 왔어.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훈이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선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내 호텔에서 일하고 있더라고. 청소부로. 호텔에서요. 선영은 놀랐어요. 아들이 그런 곳에서 일한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응, 우연히 보게 됐어. 성실하게 일하고 있던데. 저희 지훈이가 패 끼치지는 않았죠. 아니야, 오히려 반대야.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선영아, 이제 솔직히 말해줘. 뭐려? 지훈이가 내 아들 맞지? 선영의 손이 떨렸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나이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너를 닮았어. 도윤 씨,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도윤의 간절한 목소리에 선영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맞아요. 지훈이는 당신 아들이에요. 역시 그랬구나. 도윤은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충격이었어요. 가슴이 뛰고 어지러웠죠.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말했어봤자 달라질 게 있었겠어요. 달라질 게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야. 도윤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어요. 당신은 재벌 아들이고 전 그냥 백화점 직원이었어요. 선영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알 권리는 있었잖아. 내 아들인데. 알면 뭐가 달라져요. 어차피 우리는 결혼할 수도 없었잖아요. 선영아, 전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긴 했지만 후회는 안 해요.
지훈이가 있어서 살 수 있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그래도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지훈이가 알면 어떨까요? 언젠가는 알아야 하는 일이야. 도윤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전 따르겠어요. 선영은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지훈이가 호텔에서 어떻게 지내요? 솔직히 말하면 좋지 않아.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직원들이 무시하고 괴롭히고 있어. 뭐라고요? 선영이 놀라며 일어섰어요. 주방장이라는 자가 특히 심해. 평생 걸레질이나 하라고 모욕을 주더라고. 그런 일이. 선영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들이 그런 고생을 하고 있다니요. 내가 직접 목격했어. 참을 수가 없었어. 우리 지훈이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랬다니. 더 이상은 안 돼. 진실을 밝혀야겠어. 도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이제 내 아들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어. 선영은 불안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아들이 고생하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주말 오후 호텔 로비는 평소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체크인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긴 줄이 이어졌어요. 지우는 로비 구석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에 묻은 발자국과 얼룩을 하나하나 닦아내고 있었죠. 주말이라 평소보다 일이 훨씬 많았어요. 지우나 로비 화분 주변도 깨끗하게 해. 손님들이 많으니까 더 신경 써. 선배 정수가 지시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훈이 무거운 청소 도구를 끌고 화분 쪽으로 향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도윤이 내려왔어요. 평소와 다른 긴장한 표정이었죠.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선영 씨, 지금 호텔로 와주세요. 도윤이 전화로 말했어요. 회장님 나오셨네. 직원들이 바삐 인사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평소와 달리 직원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최 비서, 네, 회장님. 모든 직원들을 로비로 모이게 해. 지금 당장 말인가요? 응, 중요한 발표가 있어. 도윤의 말에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죠? 무슨 발표인지. 혹시 구조조정 같은 건 아니겠죠? 직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졌어요. 박 주방장도 급히 주방에서 나왔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잠깐 모든 직원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요. 갑자기요. 중요한 일이야. 도윤은 지훈을 바라봤어요. 청년은 여전히 구석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죠. 김지훈 씨. 네. 지훈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이리 와보세요. 저요. 지훈이 당황하며 청소 도구를 놓았어요. 네, 앞으로 나와보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왔어요. 직원들과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됐죠. 이 청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서요. 도윤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저를 소개한다고요. 지훈이 어리둥절해했어요. 왜 회장이 자신을 소개하려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호텔 입구로 이선영이 들어왔어요. 도윤이 미리 연락했던 거였죠. 선영은 평소 입지 않던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훈이 깜짝 놀라며 선영을 봤어요. 지훈아.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어요. 어떻게 여기에 오셨어요? 잠깐 와달라고 해서 왔단다. 선영이 도윤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거든요. 수십 명의 직원들과 수많은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체크인을 기다리던 손님들까지도 주목했죠. 이 청년 김지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윤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지훈이 긴장한 채 바라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 청년은 도윤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봤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제 아들입니다. 순간 로비가 얼어붙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폭탄 선언이었거든요. 네. 지훈이 멍하니 도윤을 바라봤어요. 귀를 의심했죠. 이 청년은 제 친아들입니다. 도윤이 다시 한번 명확히 말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큰 목소리로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청소부가 회장님 아들이라고.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박 주방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평소 지훈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가 회장의 아들이었다니요. 이럴 수가. 주방장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인가요? 지훈이 선영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지훈아, 미안해. 지금까지 말하지 못해서.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로 제가. 지훈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넌 내 아들이야. 도윤이 지훈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로비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손님들도 이 상황이 뭔지 궁금해했어요. 진실이 드러난 이상 모든 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로비는 충격에 휩싸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손님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지켜보고 있었고 직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죠. 지훈아, 많이 놀랐지. 도윤이 지훈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정말 제가 아버지의 아들인가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 내가 내 아들이야. 27년 전부터 계속. 어머니. 지훈이 선영을 바라봤어요. 미안해, 지훈아. 지금까지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단다. 그래도 제가 알 권리는 있었잖아요. 지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선영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한편 박 주방장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평소 지훈을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혔는데 그가 회장의 아들이었다니요. 이제 어떡하지? 완전히 끝났어. 주방장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평생 걸레질이나 하라고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훈을 조롱했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우리 정말 죽었다. 회장 아들을 그렇게 대했다니. 평생 청소부라고 놀렸는데.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조리사 김 씨는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내가 지훈이한테 뭐라고 했더라. 청소부 DNA 있다고 했잖아. 어떻게, 이제 정말 큰일 났어. 직원들 사이에 공포가 번졌어요. 도윤은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정말 힘들었지. 괜찮았어요. 괜찮을 리가 없어. 내가 다 봤거든. 도윤의 말에 직원들이 더욱 긴장했어요. 아버지. 지훈이 처음으로 도윤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 아들아. 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27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거든요. 정말 제가 아버지 아들인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내 어머니와 내가 젊었을 때 진짜 사랑했단다.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헤어져야 했지.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신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책임지지 못해서. 도윤이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지훈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때 박 주방장이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어요. 회장님, 주방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도윤이 차가운 시선으로 주방장을 봤어요. 제가 정말 모르고 뭘 했다고요. 지훈 씨한테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주방장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신뢰라고 하기엔 너무 심했던 것 같은데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내 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얘기해 보세요. 그게 주방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생 걸레질이나 하라고 했다면서요. 도윤이 직접 들었던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그건 집안 교육을 못 받았다고도 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주방장의 다리가 덜덜 떨렸어요. 청소부 자식은 청소부라고도 했죠. 도윤이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는 모욕들을 나열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방장은 거의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어요. 선영은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지훈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랬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을 리가 없어. 도윤이 분노를 참으며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때 조리사 김 씨도 앞으로 나왔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지훈 씨한테 못된 말 많이 했어요. 저도요. 청소부 DNA 있다고 놀렸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청소부라서 자식도 그렇다고 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직원들의 사과가 이어졌어요. 손님들도 이 광경을 보며 웅성거렸어요. 진짜 드라마 같은 일이네. 호텔 회장 아들이 청소부로 일했다니. 직원들이 회장 아들을 몰라보고 괴롭혔구나. 관광객들이 신기해하며 지켜봤어요. 도윤은 로비를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내 아들을 괴롭힌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더욱 떨었어요. 특히 주방장. 당신이 한 일들 절대 용서 안 해요. 회장님, 제발. 내 아들한테 그렇게 모욕을 준 걸 어떻게 봐줘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주방장이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아버지, 됐어요. 지훈이 말렸어요. 안 돼. 내가 당한 모욕을 생각해봐. 전 괜찮아요. 괜찮다고 할 일이 아니야. 도윤은 아들의 순한 성격이 안타까웠어요. 로비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진실이 드러난 이상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도윤은 로비 한가운데서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훈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하나 다 조사하겠어요.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들이 했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박 주방장. 도윤의 시선이 주방장에게 꽂혔어요. 네, 회장님. 주방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 아들한테 평생 걸레질이나 하라고 했죠. 그건 그때 정말 순간 실수로 그런 말이 나와요. 도윤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주방장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집안 교육 못 받았다고도 했고 청소부 자식은 청소부라고도 했죠. 회장님, 정말 모르고 한 말입니다. 모르고 했다고 해서 용서가 되나요?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여기서 무릎 꿇으세요. 네. 주방장이 로비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어요. 수십 명의 직원들과 수많은 손님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요. 제 아들한테 사과하세요. 지훈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방장이 지훈에게 고개를 조아렸어요. 괜찮습니다. 지훈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괜찮다고 할 일이 아니야. 도윤이 아들을 말렸어요.
내가 당한 모든 모욕을 생각해봐. 아버지. 지훈이 다시 한번 도윤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 아들아. 도윤의 목소리가 잠시 부드러워졌어요. 그때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 씨한테 잘못했어요. 몰랐다고 변명드릴 수도 없어요. 조리사 김 씨도 무릎을 꿇었어요. 청소부 DNA 있다고 말한 거 정말 죄송해요. 웨이터들도 줄줄이 사과했어요. 평소에 무시하고 조롱했던 것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도윤이 엄하게 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몰랐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직원들의 사과가 이어졌어요. 손님들도 이 광경을 보며 더욱 웅성거렸어요. 저게 무슨 일이야? 호텔 회장 아들이 청소부였다니. 직원들이 완전히 무시했구나.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해. 관광객들이 신기해하며 지켜봤어요.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도 했죠. 도윤은 지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아들아, 지금까지 아버지 노릇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버지,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전 괜찮아요. 어머니와 함께 살면 충분해요. 지훈이 순수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넌 내 아들이야. 이 호텔의 후계자고.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도윤이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선영도 눈물을 흘리며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됐구나. 박 주방장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회장님, 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징계받아야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몰랐어요. 내 아들을 그렇게 괴롭힌 걸 어떻게 봐줘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가족이 있어요. 제발. 주방장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럼 내 아들 괴롭힐 때는 생각 안 했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주방장은 계속 고개를 조아렸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오늘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회장님, 해고입니다. 도윤의 선언에 주방장은 절망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벌벌 떨었어요. 조리사 김 씨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 저도요. 청소부 DNA 있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당신도 해고해요. 도윤은 가차 없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 아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여기서 일할 수 없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로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지훈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호텔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은 지훈을 보는 시선이 180도 바뀌었고 호텔 곳곳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죠. 지훈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전에 무시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지훈도 어색하지만 따뜻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도윤은 지훈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아들아, 이제 청소는 그만해. 그럼 뭘 하죠? 호텔 경영을 배워야지. 전 경영 같은 건 전혀 몰라요. 지훈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 아버지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줄게. 정말이요? 물론이지. 넌 이 호텔의 후계자야. 도윤의 말에 지훈은 아직도 꿈 같았어요.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 안에는 내 피가 흐르고 있어.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괜찮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한편 선영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완전히 마쳤어요. 도윤이 마련해준 해운대가 한눈에 보이는 넓은 아파트였죠. 어머니, 이런 좋은 곳에 살아도 될까요? 도윤 씨가 마련해준 거니까 괜찮단다.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꿈 같아요. 우리 지훈이 원래 이런 곳에서 살 아이였어. 선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머니도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지훈이 덕분에 엄마도 새 인생을 사는 것 같구나. 호텔 로비 한쪽 벽에는 새로운 액자가 걸렸어요. 도윤과 지훈, 선영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회장님 가족 사진이네. 정말 많이 닮으셨어. 지훈님 표정이 훨씬 밝아졌네. 직원들이 사진을 보며 감탄했어요. 박 주방장은 짐을 다 싸고 호텔을 떠나고 있었어요. 내가 회장 아들을 그렇게 대했다니. 평생 걸레질이나 하라고 했는데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방장은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나야 했죠. 지우는 새로운 정장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호텔을 둘러봤어요. 이제 이 모든 게 내 것이기도 해.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천천히 익숙해질 거야. 도윤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내가 더 고마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전 훌륭하지 않아요. 청소부였는데. 아니야, 넌 정말 훌륭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위해 묵묵히 견뎠잖아. 도윤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살아도 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상해요. 꿈꾸는 것 같아.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꿈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도윤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지훈아, 앞으로는 고생 안 해도 된다. 선영도 안도의 표정이었어요. 어머니도 이제 아프지 마세요. 우리 지훈이 덕분에 엄마도 건강해질 것 같아. 호텔 직원들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이제 지훈님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어. 당연하지, 회장님 아들인데. 평소에 잘해둘 걸 그랬어. 이제라도 잘하면 되지 뭐. 직원들이 후회하며 말했어요. 손님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어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었네.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정말 대단해. 가족이 다시 만나서 다행이야. 호텔도 더 좋아진 것 같아. 관광객들의 반응도 따뜻했어요. 한 달 뒤, 지우는 호텔 부사장으로 정식 임명되었어요. 물론 아직 배울 게 많았지만 성실한 성격으로 빠르게 적응해 나갔죠. 지훈 부사장님, 이 서류 확인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지훈은 이제 청소부가 아니라 당당한 호텔 경영진이 되었어요. 아들아, 어때? 일이 어렵지 않아. 처음엔 어려웠는데 점점 재미있어요. 그래, 천천히 하면 돼.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호텔 옥상에서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 지훈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야. 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선영도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아버지. 나야말로 잘 부탁해, 아들아. 도윤과 지우는 웃으며 악수했어요. 선영은 두 남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해운대 특급 호텔은 단순한 비즈니스 공간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어요. 호텔 직원들도 서로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고 손님들도 더 따뜻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27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모든 걸 감내하며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의 사랑이 호텔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당당한 호텔 후계자로서, 그리고 사랑받는 아들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죠.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더 고마워, 지훈아.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